네, 멘토들과 함께하는 취업 디딤돌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영원한 멘토시죠. SH 미래인재 연구소 이시안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박신양 씨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한 일화가 떠오르는데 네. 그 교수 이시안 씨의 일화거든요. 본인 얘기. 그렇죠. 저도 대학원 시절에 굉장히 좀 어렵고 뭔가 예. 나만 안 풀린다고 생각했을 때 네. 또 생각한 게 굉장히 안 풀려가지고 마음이 굉장히 우울하잖아요. 네네. 근데 한 가지 생각 때문에 그거를 탈출한 계기가 되는데 그게 뭐냐면 나만 그런 건 아니다. 이 시기에 예. 다 그렇다. 그러니까 나만 불행하다고 생각하니까 되게 힘든 건데요. 나만 그런 건 아니고 모두 다 이렇다. 조금만 정신 차리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좀 트럼프를 탈출한 계기가 있습니다. 네, 요즘에 취준생들이 많이 힘드실 텐데요. 나만 그런 건 아니고요. 또 여러분의 인생이 또 언젠가 필 수 있으니까 네. 그렇게 좀 힘 좀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시작부터 아주 멋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계속해서 함께 해주실 멘티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신여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를 졸업한 취업준비생 김소진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도 박신양 씨처럼 힘든 시기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있는 취준생 김소진입니다. 그래요. 뭐 대기실에서는 굉장히 힘든 시기를 증오하고 질투하는 것 같은데. 지금이 제일 힘들어 보이는데요. 네, 그래요. 힘들지만 항상 웃음 잃지 않는 모습 너무 인상적이에요. 예,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고요. 이어서 또 가천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 재학 중인 취업준비생 이동익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원래 2부를 통해서 인사드리다가 그쵸. 오늘 처음으로 1부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게 된 이동익이라고 합니다. 일단 이렇게 이시안 대표님이랑 이렇게 같은 자리를 함께 돼서 너무 네. 기쁘고요. 이시안 대표님께 이렇게 좋은 말씀 많이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동안 사실 우리 이동익 씨가 이동익 기자로서 2부에 출연을 했었는데 예, 예, 그렇죠. 1부에 이제 지원을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출연하고 싶다고. 이유가 예, 제가 있나요? 이제 뭔가 이제 취업 준비생이 좀 더 이제 한 발 앞서간 나이이기도 하고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전문가님들한테 좋은 말씀을 들으면은 제 자신을 좀 달래고 이렇게 바꿔가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네. 직접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예, 다시 말하면 이제 취업에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급하다 이거죠 이제. 알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두 분 우리 이시안 대표님께 많은 도움 좀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의 주제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인성 면접 합격 노하우입니다. 저희가 사실 다양한 면접의 노하우 전해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그중에서 인성 면접에 관한 것만 콕 집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성 면접 뭐 모르는 분들 없겠지만 한번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이거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설명하기도 애매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바로 그것입니다. 네. 라고 하기엔 그렇고요. 아무래도 이제 회사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능력과 인성 중에 그 거의 다 공채잖아요. 네. 공채라는 건 거의 신입이니까 이 친구들은 원래 굉장한 능력을 갖고 있을 거라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보통 그 능력 시험, 그러니까 면접을 할 때도 당신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반면에 네. 지금의 우리 공채 면접에서 제일 중요한 질문은 어차피 신입이고 모르니까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인성 면접을 한마디로 말한다라고 한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다. 네.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에 나는 어떤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인성 면접인데요. 학생들이 이걸 가장 어려워하는 이유는 나는 어떤 사람인지를 나도 잘 모른다는 거죠. 그렇죠. 예, 한 번도 내 자신의 장점이 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무슨 이렇게 뭐 롤링페이퍼, MT 가서 롤링페이퍼나 해야지 남들의 장점이 어쩌고 단점이 어쩌고 생각을 하지 맞아요, 사실. 나에 대해서 예.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네. 롤링페이퍼에서 막 이런 얘기가 나오면 뭐 내가 이래? 완전 나를 오해하고 있잖아 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자신에 대한 어떤 난 이런 사람이다 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방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인성 면접을 어려워하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어떤 사람이다를 갖고 들어가면 인성 면접은 또 얼마든지 대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많이들 어려워하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이 시간 특별하게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일단 그 전에 우리 소진 씨가 직무가 콘텐츠 기획자, 마케터, 홈쇼핑 PD를 희망을 하고 있죠. 그중에서 조금 더 하고 싶은 직무가 정해졌나요? 네, 그중에서 제가 가장 하고 싶은 거는 공연이나 방송 콘텐츠 마케터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아무래도 이게 하나가 성공을 하면은 더 많은 부가가치가 생기잖아요. 문화 콘텐츠 네, 같은 네. 거는 그 과정에 제가 참여할 수 있다는 게 좀 뜻깊을 것 같아서 이 직무에 가장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동익 기자는 기자를 희망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직무를 희망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기자 중에서도 이제 잡지사 기자를 희망하고 있는데요. 잡지사, 예. 아무래도 제가 이제 잡지사 기자를 희망하게 된 이유가 제가 콘텐츠를 만들고 이걸 게시하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어떤 반응을 이끌어내는 게 너무 즐겁더라고요. 저는 그 과정이. 그래서 사람들이 제 글을 읽고 이렇게 피드백을 해준다는 것만으로 되게 기쁘고 요즘 사람들이 책이랑 글을 잘 안 읽잖아요, 대표님. 근데 네.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사람들이 끝까지 읽을 수 있는 글을 쓴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한테는 되게 매력적으로 느껴져서 저는 이렇게 잡지사 기자를 희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두 분 다 자신의 희망 직무에 대한 생각이 좀 명확한데 이 두 분이 이제 인성 면접을 앞두고 있다면 어떤 점들을 먼저 좀 이야기해주고 싶으세요? 일단 소진 씨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되게 이제 방송 이나 이런 어떤 눈에 보이는 걸 하고 싶어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앞에는 되게 화려하지만 그러기 위해서 뒤에서는 개처럼 일하고 정말 헐떡헐떡하면서 그래야 돼요. 그래야지 그 앞에가 화려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앞에 화려한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뒤에서 열심히 일하고 받쳐줄 사람들을 뽑는 그런 거를 좀 지원을 하는 건데 그랬을 때 내가 얼만큼 거기에 대한 자세가 되어 있는지 정말 그 힘든 것들을 견뎌낼 수 있는지 내가 생각한 것과 달랐을 때 이걸 또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이 아마 굉장히 그 주안점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시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내가 밖으로 알려진 이런 것보다는 그 안쪽에 이면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를 먼저 생각하고 이런 점에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그리고 난 이런 것을 견딜 자신이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우리 동익 동익 씨. 씨죠. 남자 이름 잘 못 외워서. 네. 동익 씨 같은 경우는 자기가 쓴 것을 그러니까 제 기자를 희망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약간 잘못된 게 있어요. 네. 지금 사람들이 글을 안 읽고 뭐 그런 걸 안 읽다 안 쓴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당군 일에 이렇게 많은 글을 읽고 이렇게 많이 쓰는 적은 없어요. 아 정말요? 왜냐하면 우리 항상 뭐 인터넷에 뭘 보잖아요. 맞아요. 엘리베이터 네. 타면 어색해서라도 뭘 자꾸 보잖아요. 네. 이렇게 뭔가를 계속 읽을 땐 없어요. 그게 책의 형태가 아닐 뿐이지 글이나 텍스트는 계속 읽고요. 그다음에 쓸 때도 이렇게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 그 우리 아버지 세대는 연애 편지 아니면 뭐 글 쓸 일이 없었거든요. 지금 맨날 게시판에 뭐 남 디스라도 이렇게 막 쓰잖아요. 뭔가를 네네. 이메일을 쓰고 이렇게 많이 쓸 데가 없어요. 근데 지금 말하시는 게 어떤 거에 올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피드백하고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엔 그게 굳이 기자여야 되나? 파워블로거면 안 되나? 파워블로거도 지금 얘기하시는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똑같은 그 작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기자로서의 어떤 사명감이라고 해야 되나? 왜 하필이면 기자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직은 좀 딱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것 같고요. 지금으로서 그 지원하는 어떤 동기들은 뭐 파워블로거나 다를 바가 없다. 그랬을 때 이제 난 이렇게 다르다. 기자로서 어떤 영향력, 그다음에 그런 것에 대한 사회적인 생각 이런 것들을 좀 더 이제 굳건히 하셔야지 면접에 좀 견딜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역시 뭐 한두 마디만 들어도 탁 척척 아시는군요. 네, 그렇죠. 좀 보완해야 될 점들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여러분들도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인성 면접에 관한 노하우를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기본적인 게 그 사람의 가치관을 꼭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가치관을 질문하지 않더라도 어필을 해야 되는 면접이고요.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이유는 뭘까요? 일단 이게 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네. 이 친구가 개념 있는 친구인가. 그러니까 너는 가치관이 뭐냐 대놓고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네. 예, 그랬을 때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삽니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네. 전 그래서- 무개념입니다. 이럴 수 없죠. 그러니까. 예.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입니다. 나는 이런 것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는데 옛날 스타일은요, 막 되게 어려운 사자성어를 외워가요. 그래서 사자성어를 대면서 생각해 보면 면접관이 이 친구를 한번 먹여야겠다. 예. 전문 용어네요. 그런 생각이 들면 그거 한번 써보세요. 막 그런단 말이죠. 한자로. 네. 네. 우리 대학생 중에 누가 사자성어를 가치관으로 삼고 막 외우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좀 간단하게라도 전 제가 살아온 바에 의하면 제가 그 열심히 노력하면 어떻게든 그게 풀린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노력하는 스타일입니다. 이런 식의 하나의 어떤 나는 이런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다, 신조를 가지고 있다, 이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가치관이라고 굉장히 큰 어떤 사회적인 가치관 이런 걸 물어보는 건 아니다. 내가 살아오면서 나의 인생을 대하는 자세를 물어보는 것이다. 생각을 하시고 그런 것들이 갖춰진 사람이 아무래도 회사에 들어와서 일을 잘할 거니까 그런 부분이 갖춰져 있나, 개념을 장착해 있나 네. 이런 정도를 물어보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창할 필요가 없다. 그렇죠. 너무 무거울 필요가 없다. 그것은 꼭 오히려 평범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분의 희망 직무를 잘 살펴보면은 왠지 튈 것 같기도 하고 네. 답변 스타일이 그리고 또 평범해서는 안 될 것만 같은 그런 직무거든요. 네, 네. 어느 정도의 선에서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두 분이 원하는 직무가 많은 사람들도 좋아하는 직무잖아요. 네네. 그래서 철저하게 튀어야 된다. 철저하게 튀어야 된다. 네. 어. 이게 만약 100명 중에 뭐 한 7, 80명을 합격시키는 그런 것이다라고 네. 한다면 무난한 게 좋아요. 괜히 쳤다가 잘리거든요. 무난한 게 좋은데 이거 오히려 100명 중에 두세 명만 합격시키는 거라면 무난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뭐 방송인 전현무 씨 같은 경우도 항상
이렇게 이런 대답은 되게 평범하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안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무슨 면접이나 이런 거 얘기할 때 굉장히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난 항상 반대로 이렇게 간다. 일부러라도. 근데 그런 것들이 왜냐하면 무난하고 누구나 생각하는 그런 거라면 지금 사람이 워낙 경쟁률이 치열하기 때문에 절대로 안 튀니까 사실 튀는 건 뭐 아니면 도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무난해도 떨어지는 거라면 개걸윷도 떨어지는 거라면 그렇다면 나는 뭐 아니면 도니까 이걸 걸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저는 그런 두 분의 희망 직무라면 저는 철저하게 퇴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평범하지 않고 좀 특별하게 튀일 수 있는 대답을 하되 논리는 갖춰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분이 실제로 또 공부를 오늘 해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본인들이 이제 희망하고 있는 기업에서 실제로 기출되었던 인성 관련 문제들을 모아봤다고 하거든요. 어떤 질문들이 있던가요? 먼저 어떤 기업이죠? 네, 저는 CJ ENM 쪽 인성 기출 문제를 찾아봤는데요. 네네. 첫 번째는 이제 원하지 않는 부서에 배치받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많이 나와요. 네. 예. 두 번째는 타인이 보는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다양한 아르바이트 경험은 좋으나 여러 분야에서의 사회생활은 자칫 집중력이 약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등이었습니다. 그래요. 요 세 가지 질문이 이제 단골 질문으로 좀 조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뭐 면접장에서만큼은 아니겠지만 이 세 가지 질문에 좀 어떤 식으로 답변할 것 같아요? 네, 저는 첫 번째 질문에는 제가 원하지 않는 부서에 배치가 된다면 네. 정말 아쉬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분야에서도 또 배워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원치 않는 부서라도 항상 배운다는 자세로 열정적으로 임하겠습니다라고 답할 것이고요. 네. 두 번째 질문에는 친구들이 저를 거북이나 소에 비유하곤 합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눈에 띄진 않지만 항상 옆에서 뭔가를 꾸준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답할 것이고요. 그리고 예. 마지막 질문에는 다양한 경험 때문에 집중력이 약하다고 평가를 받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 경험을 통해서 진로를 찾고 한 길로 나아가면 더 신중한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라고 답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아마추어인 저의 평가는 너무 평범한 게 아닌가. 네. 합격이 좀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프로인 저의 평가는 너무 평범한 게 아닌가. 합격이 좀 힘들지 않을까. 예. 그러니까 지금 누가 들어도 이렇게 정말 무난한 그런 거잖아요. 이런 거는 정말 하나도 눈에 안 띄어요. 일단 처음에 여기서 1, 2, 3번 중에 사실 2번이나 3번은 뭐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라고 하지만 1번 원하지 않는 부서에 배치받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질문 있잖아요. 그만두겠습니다. 일단 시작을. 네. 그만두겠습니다. 뭐지? 그러니까 너무 강력하잖아요. 예, 근데 어차피 이렇게 평범하게 해봤자 뽑아주지도 않아요. 나는 원하는 부서 아니면 안 갈 거야 라고 말하면 이거 이러다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겠지만 어차피 무난하면 뽑아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게 이제 뭐 아니면 도라는 거죠. 아니 뭐 그렇다고 그럴 것까지 있어? 라고 했을 때 저는 지금 제가 지원하는 직무에 정말 자신이 있고 정말 하고 싶고 이걸 했을 때 가장 빛나는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원을 했는데 이것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이 회사에서 저의 가장 빛나는 능력을 썩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랬을 때 인재를 못 알아보는 회사라면 저는 다닐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능력을 가장 잘 발휘할 수 있는 이 부서를 저는 꼭 가고자 합니다. 라고 해야지 이 직무에 대한 어떤 자신감과 내가 지원한 것에 대해서 정말 전문성을 나름 갖추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어필할 수가 있거든요. 그게 더 와닿네요. 네. 예. 그래서 어차피 뭐 이렇게 말하면 떨어지는 게 아닐까라고 싶어가지고 그러는 건데 어차피 평범하면 안 된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질러보는 거. 뭐를 한번 노려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좋습니다. 예, 답변의 어떤 좀 상황들을 조금 더 섹시하게 만들어 보세요. 예, 조금 더 잘 들리도록 면접관들에게 좋습니다. 자, 동익 씨도 맥심을 항상 희망을 한다고 말했는데 실제 나왔던 질문들 몇 가지 추려왔죠? 네, 그렇습니다. 예. 제가 이제 직무 수행과 관련한 질문을 좀 많이 조사를 해봤는데요. 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동료와의 인간관계가 우선이냐 아니면은 업무와 성과가 우선이냐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회사 내에는 동익 씨보다 나이가 어린 선배가 있는데 이와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질문이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잡지사의 박봉을 견딜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역시나 뭐 평범한 듯 하면서도 쉽지 않은 그런 질문들인데 어떤 식으로 답변할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업무와 성과가 우선이라고 답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론 동료와의 인간관계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회사에 온 이상 이윤을 추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제 성격이 그렇고 업무와 성과를 이렇게 우선시하기 위해 노력을 할 거고요. 인간관계 다 버리겠다. 아니 버리는 게 둘 다 중요한데 이제 우선순위를 굳이 두자면 후자에 굳이 이렇게 찾자면? 무게를 두겠다는 말씀을 예, 드리는 예, 거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전혀 나이와는 전혀 무관하게 그 나이가 어린 선배로 모시겠다 이렇게 말할 거고, 그리고 마지막 그 박봉에 대한 거는 제가 이렇게 2부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한 우선순위가 이렇게 연봉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열정페이라는 영목으로 이렇게 무급 근무를 강요하지만 않는다면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더 하고 싶습니다. 10,000원만 줘도 할 수 있습니까? 10,000원은 좀 힘들 것 같은데요. 최저시급은 지켜줘야죠.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그렇죠.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뭐 생각은 알겠는데 그 약간 조금 논리가 좀 약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그 1번부터 3번까지 질문 중에 뽑아오신 것 중에 제가 보기에 이제 가장 좀 뭔가 튀고 힘을 줄 수 있는 게 박봉 질문인 것 같아요. 네네. 예. 그 박봉 질문 또 이렇게 막상 하니까 10,000원이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바로 이런 시급 같은 그런 시급을 지켜야 되니까.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하시는 걸 보니까 이런 부분, 그러니까 대부분은 뭐라고 하냐면 저는 여기에 대한 열정이 너무 가득하기 때문에 사실 박봉 얼마든지 견딜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막상 들어오면 또 딴 얘기를 하는 건 사실이지만 네.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요. 저는 박봉은 견딜 수 없습니다. 라고 튀고 시작하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우리는 그 많이 못 주는데 제가 여기를 들어와가지고 어떤 사업이나 이런 부분과 연결시켜서 정말 크게 만들고 그랬을 때 저한테 인센을 주시면 제가 제 박봉이 아니라 제 월급만큼 제가 챙겨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1, 2년간은 제 박봉을 견디겠지만 제 스스로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인센이나 이런 걸 받아가서 그거 정말 저 나이 저렇게 많이 받아?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제가 해보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한번 튀어보시라는 거죠. 그러면 에이 개뻥이구나 라고 생각은 할 테지만 죄송한데 좀 방송 용어 좀 네, 죄송합니다. 계속 위험해서 지금 뭐 남사당패도 아니고 줄타기를 예. 전문 용어를 제가 자꾸 저 친구 허세가 쩌는구나. 뭐 이 정도 괜찮죠? 네, 허세가 쩌는구나. 안 괜찮습니다. 예. 저 친구 좀 과장됐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그렇지만 그냥 누구라도 그냥 박봉 견디고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는 대답보다는 아무래도 그 인상이 남는다라는 거죠. 네, 이렇게 약간 좀 자신의 것들을 모든 질문에 다 그럴 필요는 없지만 가끔 한두 질문에 포인트, 강조점을 딱 줄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 한두 점만 좀 강조를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좋습니다. 두 분에게 이제 하시는 말씀이 일치하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좀 포인트를 주고 임팩트 있게 말씀을 해야 될 부분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기업이나 직무에 따라서 원하는 인재상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곳에 가서든 다 똑같은 답변을 할 수는 없거든요. 좀 강조해야 될 직무마다 특성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기업에서는 돈을 버는 게 제일 중요하죠. 네. 네, 이윤 추구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인재를 뽑을 때도요. 결국 그 인재의 조건은 단 한 가지예요. 이 친구가 돈을 벌어다 줄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렇죠? 그러면 인성이나 적성 이런 거에서도 이 친구가 돈을 벌어다 주는 인성이 있고 아닌 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적성적인 점에서는 어떤 능력적인 부분이겠지만 인성적인 면에서는 그게 뭐냐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의지와 극복 능력 이런 것들을 물어보게 되고요. 또 하나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같이 할 수 있어야죠. 협업. 네. 그러니까 우리가 대학교에서 프로젝트 수업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되게 마음에 안 드는 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4명이서 같이 조를 짜가지고 뭘 해야 되는데 그 한 명이 정말 쟤는 진짜 시급 같은 애가 있거든요. 네. 예. 너무 혼자 뺀질대고 그런 애가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는 협업이 되게 힘든데 그 대학교 때는 그거를 안 보면 돼요. 근데 이게 직장으로 들어오면 그게 같이 가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되게 싫은 사람이지만 바로 옆자리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을 때 그걸 견딜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바로 인간관계. 타인과의 조직 친화력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인성적인 면에서는 조직 친화력 이런 것가 있어야지 팀으로 묶었을 때 그 사람이 일을 했을 때 시너지가 나서 2사람이 일하지만 3사람, 4사람이 일한 것 같은 그런 효과가 나거든요. 그래서 고독한 늑대 이런 것보다는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게 이제 인간관계라든가 조직 친화력에 관계된 거라 인성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들 중에서 이제 직무마다 어떤 것을 좀 더 부각시켜서 말씀을 하셔야 될지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좋은 인재의 조건 중에 하나가 요즘에 또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회사에 대한 열정 표현 아니겠습니까? 열정이죠. 예, 열정. 네. 근데 정말 어려운 게 이거예요. 면접관 입장에서도 네. 거기 면접장에 앉아가지고요.
저는 별 열정이 없고요. 그냥 대충 하다 가려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거든요. 그렇죠. 다 자기가 시켜만 주시면 뼈를 묻겠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 친구가 뼈를 묻을 사람인지 아니면 내 네. 뼈까지 가져갈 사람인지는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열정을 어필하는 건 좋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질문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놓고 열정이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저는 굉장히 시들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할 사람 없으니까요. 그럼 그 질문이 뭐냐? 이걸 좀 아셔야 되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아주 간단한 건 뭐냐면 이 회사를 계속 다닐 것인가를 직접 물어보는 게 있거든요. 네. 예, 자네는 이 회사를 오래 다닐 생각인가? 아니면 다른 회사와 같이 합격하면 어떻게 하겠는가? 라든가 아니면 우리 회사에서 떨어지면 또 어떻게 하겠는가? 이런 질문들이에요. 그걸 물어보는데 사실 이 질문은 한 가지입니다. 이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대놓고 물어봤을 때 저는 금방 그만두려고 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래서 뭘 물어보냐면 한 번 더 들어가요. 우리 회사에 왜 꼭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회사에 지원한 동기가 뭐예요? 이걸 물어본다는 거죠. 그러면 이 회사에 대해서 내가 잘 알고 있고 이 직무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우리 회사의 우리 직무에 대한 열정을 가진 사람이 맞거든요. 계속 준비해 왔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어디 인터넷에서 찾아가지고 하루 만에 외운 듯한 그런 답변이 있잖아요. 이 회사는 북미 수출 1조 원을 달성한 회사로서 어쩌고저쩌고. 영혼 없이. 네.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탬이 될 수 있다면 영광이라 생각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뭐 네. 이런 식의. 그런 거는 1조 원 달성한 건 이 면접관이 더 잘 알죠. 그렇죠. 굳이 거기서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 이건 뭐냐면 여기에 대해서 그냥 얻어 걸린 거예요. 여러 군데 하다가 여기 딱 온 사람이거든요. 그럼 이 친구는 금방 그만둘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열정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우리 회사에 오래 다닐 수 있는 것인가를 물어봤을 때 이 회사에 대해서 되게 잘한다. 내가 잘 준비해왔다. 이런 것들이 열정이 되니까 실제로 열정 질문은 중요하지만 대놓고 열정이 있냐라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 회사에서 얼마나 준비했습니까? 라는 식으로 물어본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을 좀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런 질문들을 이제 두 분이 실제로 많이 받게 될 텐데 정말 영혼 있게 어떤 식으로 답변할 것 같은지 한번 질문을 다시 한번 드려보죠. 면접장입니다. 우리 소진 씨에게. 만약에 지금 이 면접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갑자기 너무 떨리네요. 면접장이라고 생각하니까. 네. 제가 이 회사에 떨어지게 된다면 정말 슬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다른 지원자분들보다 부족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떨어졌다고 생각하고 오늘 듣고 배운 내용을 토대로 더 공부 많이 해서 다시 지원하겠습니다. 라고 예. 그래요. 떨어지는 순간까지 평범하네요. 농담이고요. 일단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익 기자도 얼마 전에 실제로 이런 일을 겪었잖아요. 제가 방금 소름이 돋은 게 소진 기자님이 준비한 답변이랑 제 답변이랑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저의 답변이 이거거든요. 저에게는 귀사를 대체할 만한 회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증거로 저는 이곳을 제외하고는 한 곳도 입사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제가 여기서 떨어진다면 오늘의 경험을 토대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을 해서 다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였거든요. 그리고 똑같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좀 당황스러웠는데. 네, 하여튼. 그래요. 아무튼 이 두 분의 답변이 사실 뭐 다른 분들도 이 정도 선에서 많이 답변하실 것 같거든요. 예, 좀 점수를 줘보시자면 어떻게 매기시겠어요? 네, 좀 어렵습니다. 이런 질문은 뭐 아니면 도로 하기엔 뭐로 하기엔 너무 도가 될 가능성이 되게 많아서요. 틀려고 백도까지 하다가. 나오죠, 그렇죠? 잘못하면. 그럼 예. 관둡시다 뭐 이러면은 그럼 관두지 뭐 하면서 끝날 가능성이 많아서 예. 이런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건 80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익 기자님이 나는 특별히 더 여기밖에 지원 안 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조금 튀어서 더 좋긴 하고요. 근데 뭐 하여튼 이런 거라도 그래도 너무 평범하니까 좀 튀겠다라고 한다면 뭐 이렇게도 답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그냥 생각난 건데 어차피 다 저렇게 답변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다음에 한 번 더 지원할 생각입니다. 하지만 그때도 저를 못 알아보신다면 이 회사 자체가 인재를 못 알아보신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다음까지만 지원할 생각입니다. 예. 딱 이렇게 좀 한번 선언을 하는 것도 예. 쟤는 뭐지? 위험하지 않을까요? 약간 허세 쩌는 애인가? 아까 그 친구인가? 라는 생각이 예. 들겠지만 어차피 이런 질문이라면 다 똑같이 끝까지 도전해보신다라고 할 이왕이면, 거니까 아무래도 저 친구는 그래도 자신감이 더 있구나라고 인상을 남기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군요. 대표님께서 예전에 이제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이런 질문을 비슷한 질문 드렸던 적이 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열정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그 답변의 뭐 강도, 적절한 정도를 5단계로 나눠서 설명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다시 한번 좀 그 설명 부탁드려도 좋을까요? 네, 그러니까 뭐 지금 얘기한 이거 네네. 첫 번째
이거는 말도 안 된다. 그러니까 이 회사는 인재를 못 알아본 거니까 나는 떠나겠다라고 아예 그냥 사실은 이제 오기도 싫었고 남들이 가라고 하니까 와서 그냥 네. 이렇게 나오니까 열받아서 떠나는 그 감정을 질러버리는 그런 스타일이 있을 수 있겠고요. 예. 그러니까 관둬라. 이 회사에 떨어진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다시는 안 하겠다. 근데 사실 그렇게 대답할 사람은 없죠. 거기까지 가서. 정말 애정 없어 보이는군요. 예. 예, 예. 그리고 사실은 많이들 이런데 현실적인 여건상 이 회사에 계속 지원하는 것은 아무래도 힘듭니다. 뭐 다른 회사도 있으니까 제가 다른 회사랑 같이 비교를 좀 해보겠습니다라는 거는 또 말하는 것보다는 실제 상황인 거죠. 이거는 자기가 이런 경우들이 많고요. 아니면 이제부터는 이제 보통 그 학생들이 많이 말하는 건데 세 번째 단계가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이 이렇다라고 한다면 다른 회사를 가보겠지만 하지만 거기서 경험을 바탕으로 내년에 또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 경력직으로라도 아니면 계속 이 회사를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런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점점 열정이 생겨나고 있네요. 예, 그렇죠. 단계별로. 예. 예. 한 번 더 기회를 노려보고 그다음에 안 된다라고 한다면 이게 제가 맞지 않는다라고 그때 판단을 할 것이며 예. 지금 바로 한 번에 뭐 떨어진다라고 해서 제가 실망하진 않고 한 번은 더 도전해 보겠습니다. 아니면 이제 많이들 이렇게 얘기하는 될 때까지 계속 할 겁니다. 끝까지 제가 될 때까지 할 거니까 내년에도 제 얼굴 볼 생각하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지르고 나오는 이런 단계가 있다라는 거죠. 네. 뭐 이런 단계 중에서 이제 가장 자신이 진실성과 또 열정을 어필할 수 있는 단계를 잘 찾아서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두 분 일부를 통해서 인성 면접에 대비한 전략을 좀 맛배기 정도만 쪽집게 과외 정도로만 함께 해봤는데 어떤 느낌 받으셨는지 한 분씩 답변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세고 뭔가 질러야지 합격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게 탁 꽂힌 것 같아요. 오늘. 예, 네. 좋습니다. 동익 기자님, 예. 저는 근데 생각보다는 근데 제 생각이랑 많이 다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 시안 대표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잖아요. 이게 너무 평범한 질문을 좀 지향하고 거기에 좀 더 포인트가 될 만한 답변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아까 이렇게 코치를 해주실 때 제가 속으로 나라면 이렇게 답할 텐데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게 있었는데 그 답변을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나는 평소에도 그런 생각을 내가 갖고 있구나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좀 더 이런 걸 좀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겸손한 척하면서 자기 자랑을 잘하는 친구네요. 네. 그래요. 우리 이시안 대표님도 두 분을 비롯한 전국의 취업준비생 여러분들에게 인성 면접을 앞두고 있는 취업준비생에게 또 힘이 되는 한 말씀 전해주시죠. 네, 꾸미려고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이게 원래 보통 우리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는 톡톡 튀는 생각도 많이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너무 꾸미려고 하다 보니까 나도 아니고 저 사람도 아닌 그러니까 뭔가 좋은 사람이라고 자꾸 하는데 이 사람도 아니거든요. 근데 사실 나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두 의자 사이에 앉으려다 그 자리에 떨어져 버리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거니까 이 둘 중에 남이 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내가 나 자신을 보여준다. 그럼 나 자신 중에 조금 더 좀 매력 있어 보이는 포인트가 어딘가 그것만 좀 열심히 찾아서 발견하시고 자기 자신을 보여주는 자리다라고 생각하고 가시면 뭐 아무런 문제 없이 합격의 어떤 소식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모두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무료 과외를 열심히 해주신 대표님 그리고 또 열심히 혼나주신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